안철수 의원이 이런 글을 갑자기 올렸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 탈출해서 여당으로 와달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.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.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러브콜을 국민의힘 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. 위선 가득 찬 민주당과 맞지 않는 분이라면서 국힘으로 와라.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떤 맥락이라고 보세요?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주당 내에 분란을 좀 더 촉발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실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. 저는 그 정치도 이상도 맞지 않고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가능성이 낮은 거지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내 분란을 좀 더 키워야 되잖아요.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본인도 전혀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죠. 예.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요, 개인적으로.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행동들이 있으니까 좀 더 부추겨서 민주당 내의 어떤 분란 또는 내분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성 없는 얘기를 민주당 내의 분란을 좀 더 부추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원욱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러브콜에 대해서 모독의 언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. 국민은 안철수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. 국민의힘은 새 정치를 할 수가 없는 당이다. 이렇게 하면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. 안철수 의원의 러브콜은 당 차원은 아닌 거죠? 안철수 의원 개인 생각입니까? 저도 안철수 의원의 개인 생각이라고 현재 남아있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저는 직접적인 언어보다 요즘 안철수 의원이 크게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노래 정치라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노래 정치, 그렇죠. 노랫말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비유가 훨씬 더 국민께 와닿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. 예. 이낙연 전 대표의 현재 상황과 민주당의 상황을 차라리 노래 정치의 연속성상으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민주당을 좀 희화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우리 당으로 오라라고 하는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김병민 더 의원이 떠오른 노래가 있어서 얘기하신 긍정적이지 건 않았을까 아니죠? 싶고요. 예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. 근데 안철수 의원도 훌륭한 정치인인데 우리 당의 위기 상황에서 조금 전 여론조사를 봤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군에서 보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의원의 그림이 크게 높게 나오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가졌던 유력한 대권주자의 입지처럼 그런 국민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조금 무겁게 움직일 필요도 있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. 이낙연 전 대표 포용해야 된다.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마침 오찬 때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그래요. 예. 단순히 그냥 점심을 먹는 건 아닐 거고 예. 뭔가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방안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함께 하자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예. 거기에 그러면 방안이라고 하는 걸 제가 그냥 분석해 볼게요. 이게 방안이라고 하는 게 이낙연 전 대표를 품을 수 있는 방안은 함께 해주세요. 힘을 합칩시다.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총선 앞두고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방안이라고 그냥 또 얘기를 예. 해볼게요. 공천권이잖아요, 그러면. 근데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줍니까? 예. 어느 누구한테 어느 정도 지분을 주겠습니다. 아니면 공천권을 누구를 보장해 주겠습니다. 누구는 안 됩니다.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, 저는. 그래서 저는 통합의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서기 위해서 총선을 승리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가서 공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형태로든 공천을 공정하게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대표가 무슨 개인적으로 사찰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이런 전혀 없을 거다. 예. 모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총선 승리 전략을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. 예.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예, 결국 공천 문제 지금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당의 화합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공천 잡음이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비명계 김윤식 전 시흥시장 그리고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최성전 고양시장이 이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지금 비주를 몰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.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면서 결국 경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강력한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부적격 판단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비명계더라. 이런 논리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 사당화 논란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가끔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을 보게 되면
국민의힘은 혁신하려고 저 멀리 가 있는데 민주당은 혁신에 대한 논의 없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계속 총선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들을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토로합니다. 아마 이대로 진행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 가도들이 급격하게 돌아가게 될 텐데 나중에 가서 변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당내 우려의 목소리 이재명 대표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겁니다. 끝으로 간략하게요. 이낙연 전 대표 벌써부터 지금 회군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회군 가능성도 지금 좀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많다고 봐요. 많다고 보십니까? 왜냐하면 예. 당내에서 지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.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건 사실 그 비명계라고 불려지는 분들도 당장 탈당도 하지 않고 같이 할 마음이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. 그런 마음이고 그다음에 호남에 이제 소위 호남의 맹주라고 이렇게 불렸었잖아요.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본인과 함께했던 많은 의원들이 전부 다 신당 창당의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호남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훨씬 높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추진을 강행한다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까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회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. 일정 부분 국민의힘과 맞서서 민주당 내에서 통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여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, 또 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, 지금 뭐 신당 움직임이 있는데 본인들의 설정한 데드라인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좀 결심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김병민 최고위원, 최진봉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